네, 안녕하세요. 비지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지 뷰어 모듈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에는 이제 다양한 모듈들이 좀 있는데, 뷰어 모듈은 그 중에 하나이고, 비지에는 기본적으로 비지 이제 뷰어 모듈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모델링 쪽 관련된 모듈, 그 다음에 몰드, 사출금형 설계에 필요한 모듈이죠. 그 다음에 플로우 해가지고 사출금형 해석, 유동해석 모듈이 있고, 그 다음 캠 쪽 관련된 이제 가공 쪽이죠. 그러니까 가공 쪽 관련된 모듈, 그 다음에 프레스 금형 설계 모듈, 그 다음에 와이어 모듈까지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공 모듈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모델링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리드라든가 뭐 서페이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 설계 및 우리가 뭐 금형 설계를 하더라도 상하형 캐비티를 또 금형할 수 아니면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는 뭐 펀치 다이 이런 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제 3차 모델링, 그러니까 솔리드라든가 서페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델링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드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금형설계, 사출 금형설계 모듈인데 뭐 몰드 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출 금형설계에 필요한 이제 부품들이 있죠. 그런 부품들을 불러와서 모델링을 한다거나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출금형 설계하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가 해석을 좀 필요한 모듈인데 그런 모듈들이 이제 BG에도 유동 해석 모듈이어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닝 2D 밑에 머신닝 3D 모축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델링 한 것들 가지고 뭐 금형 가공이 됐던 제품 가공이 됐던 부품 가공이 됐던 이런 가공들을 할 수 있는 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프레스 모듈이 있는데 프레스 모듈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사출 금형 설계 모듈과 다르게 프레스 금형에도 어쨌든 이제 그 금형 설계에 필요한 모듈들이 있거든요. 뭐 밴딩을 한다거나 플랜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펀치 다이를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프레스에 필요한 모듈들을 할 수 있는 그 설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쪽은 와이어 가공 모듈인데 뭐 일반적으로 와이어 가공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BG 모듈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뷰어 모듈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뷰어 모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설계에 필요한 모델링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페이스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없고 오직 그 모델링을 불러와서 현장에서 보통은 이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뷰어가 필요한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굳이 모델링까지 안 하고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뭐 확인한다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용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불러와서 뭐 치수를 재고 뭐 섹션을 잘라보고 이 형상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뷰어 모듈을 이제 어디에 많이 쓰면은 일반적으로 그 설계를 이제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아니면 외부 설계 업체에서 뭐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러와서 설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제품 설계가 됐던 금형 설계가 됐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3D 모델링이 있는 프로그램까지 가게 되버리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그냥 우리는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뷰어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BG 뷰어 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 많죠. 뭐 일반적으로 뭐 몇백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BG 뷰어 모드는 그거에 뭐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가에 나온 모델링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G 뷰어 모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카티아라든가 또 뭐 스텝이라든가 IGS, DWG, 뭐 프로이, 뭐 NX 이런 3D 데이터들을 다 이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치수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BG 뷰어 모듈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BG를 이제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어 모듈이다 보니까 기존의 BG에서 사용하던 그런 방식에 대한 이제 아마 명령어가 많이 없다는 거를 좀 축소되어 있죠. 이제 뭐 솔리드 명령어도 뭐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서페이스 명령어도 없고 왜냐면 뷰어 모듈이다 보니까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화가 최소화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다운 메뉴에서. 그럼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파일 열기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모델링을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 그 다음에 뭐 섹션이라든가 뭐 알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명령어, 그 다음에 치수를 잰다거나, 그 다음에 플롯뷰는 BG에서 아마 그 다른 프로그램도 물론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카티아 2D를 지금은 이제 이번에 버전업이 되면서 카티아 2D 드로잉, 캣 드로잉이죠. 그러니까 캣 드로잉 파일도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티아 2D 파일도 지금은 BG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상당히 좀 괜찮은 거죠. 불러오고 또 치수를 또 확인하는 경우인데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마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BG는 이번에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캣드로잉 그 파일, 그러니까 카티아에서 그린 2D 도면까지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관련된 거고, 뭐 윈도우 이런 뭐 기본적인 거고, 머신이, 그 다음에 플로우,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치수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BG 우리 그 워크 파일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24.4인데 그 외에 뭐 2023이라든가 2022 쓰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그 관련된 폴더로 들어가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이 BG 2024.4이기 때문에 2024.4 폴더로 들어가서 워크 파일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꼭 2024.4가 설치 안 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2021이 됐던 2022가 됐던 2023이 됐던,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워크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샘플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다양하게 뭐 샘플 파일이 있는 건 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몰드 쪽에, 몰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툴 이그젬플 3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 BG에서 제공하는 샘플 파일인데 이렇게 사출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사출 글명 모델링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아마 레이어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카티아라든가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온 경우도 있죠. 뭐 NS에서 그린 거라든가 아니면 스텝, 그러니까 아셈블리를 설계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셈블리, 지금은 이제 아셈블리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애노네이션에 아셈블리 매니저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이제 아셈블리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파일들은 이 아셈블리 그 밑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BG에서 그린 파일이다 보니까 아셈블리가 없는 건데, 나중에 아셈블리로 그린 설계들은 이 아셈블리 통해서, 레이어로 그린 설계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들어오겠지만은 아셈블리로 그린 설계는 아셈블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레이어 쪽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레이어 외에도 내가 만약에 이 형상은 따로 또 빼고 싶다 레이어에서, 그러면은 뭐 BG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대충 20번에 1111 만들어 가지고 레이어를 속성 변경, 그러니까 에디트에 있죠. 에디트에 체인지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 형상을 1111로 선택한 다음에 승인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1111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뷰어 모드 설명하면서 레이어에서 좀 바뀐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레이어 여기를 뭐 삭제시킨다거나 추가시킨다거나 이런 것분들이 좀 제한이 있었는데, 2024로 가면서 만약에 5번 사이에 내가 더 뭐 이 레이어 창을 좀 추가시키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인서트 라인 누르시면은 추가가 됩니다. 아까는 그 칸이 2개였는데 지금 칸이 이제 3개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뭐 칸은 또 이제 리무브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삭제를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가 됐던 게 삭제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레이어 부분이 좀 기존보다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좀 설명드리면은, 특히 이제 에디트 부분에서 이제 체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이어를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고, 딜리트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기능이고,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이동하는 기능이거든. 내가 이제 뭐 이 물체를 포인트로, 여기 포인트에서 이쪽 포인트로 옮기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또 옮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포인트가 아닌 치수로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크리멘털 트랜슬레이션 요거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X축으로 뭐 100 정도 가볼까요?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 정도
움직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로 움직일 때는 이러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 회전이죠. 뭐 BC 쓰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로테이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물체 하나를 선택하고 포인트 잡은 다음에 축은 지금 여기서는 X축이죠. X축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각도는 뭐 90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회전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그러니까 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형상을 여기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회전을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디트의 로테이션을 이용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선택, 그 다음에 포인트는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뒤집을 거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뒤집으면은 지금 얘랑 이 하측하고 겹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잡아서 얘를 이쪽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90도, 180도죠. 180도 180도 하면은 이렇게 뒤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는 어차피 여기 끝 포인트를, 여기 지금 인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하측에 있는 여기 인노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아니면 원점으로 가도 되는데 원점을 잡기가 여기서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요 인노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의 포인트를 여기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디트의 트랜스레이션, 그 다음에 아까 회전했던 모델링 상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는 끄시고 포인트 교차점, 요 끝 포인트에서 여기 끝 포인트로 딱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회전이 된 상태로 딱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다시 저는 이제 언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시면 언더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 다시, 아니면은 그러니까 언더를 하면은 제가 지금 리드를 눌렀는데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를 다시 뒤로 보내고 싶으시면은 언더, 여기 언더 트랜스레이션 있죠. 그래서 클릭 한 번 더 하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아까 로테이션까지 배웠고, 미러는 말 그대로 대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형상을 여기서 대칭을 하겠다 그러면은 에디트에 미러 누르시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뭐 포인트 누르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Y축으로 하겠습니다. Y축으로. 그럼 미러가 대칭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카피로 하겠다. 뭐 지금은 무브를 했기 때문에 카피, 복사하면서 하는 건 카피 아이콘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대칭으로 이렇게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승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 대칭이 돼서 모델링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에디트에 딜리트 선택하신 다음에 yes 누르시면, 선택하고 yes 누르시면은 삭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에 이제 드로우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 잡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원통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가이드 포스트만 좀 볼까요? 어차피 이쪽 기능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여기 그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아이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번째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이드 포스트 요거를 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가 원통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원통에 관련된 중심 그 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중심에 대한 라인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라인을 잡아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전체 그 뒤에 숨은 거를 다시 보시려면은 아까 스탠다드 아이콘에서 둘, 셋, 넷, 여섯 번째 보시면은 스위치, 여기 시호동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뒤에 있던 모양까지 전부 다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에디트에 요런 기본적인 명령어들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은 어널리시스에 있는 요 명령어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서페이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값, 예를 들면은
형상에 관련돼 가지고 이 R값을 좀 알고 싶은데 이 R값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갖다 대시면은 지금처럼 4.09 가변 R 비슷하게 이제 약간 R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간 R이다 보니까 R이 이제 정확하게 가변알로 이제 정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가변알 비슷하게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휘어져 있는 R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기 미니멈 레디우스 보시면 5.2 이런 식으로 나와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알로 들어간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이쪽 R을 보시면 되죠. 지금처럼 4R로 들어갔죠. 여기는 여기 보시면 미니멈 레디우스가 4R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또 여기 가까이 되시면은 지금은 8R 예를 들어서 뭐 이런 R값들의 서페이스 관련된 R값들 서페이스가 아니라 이 면에 관련된 그 속성을 대한 R값을 알 때 그런 R값들을 우리가 편하게 그 어널리시스의 서페이스 어널리시스를 선택하시면은 지금처럼 R값에 대한 부분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7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용도로는 보면은 우리가 X, Y, Z 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 원점이 여기죠. 지금 이 워크 플랜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극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 위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위 원점에서 이렇게 젤레이면 좀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복잡하게 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아까 어널리시스의 서페이스 어널리시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R값을 체크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그 높이에 대한 면을 쉽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 기준으로 원점을 안 찍고 그럼 면만 찍으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Z값이 47 높이만큼 높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을 때 또 두 번 찍을 필요 없이 원점 기준으로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방전을 한다던가 뭔가 작업을 좀 이루어줘야 된다 이럴 때는 높이 값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전 높이 값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쉽게 여기 보시면 지금은 42죠. 현재는 42 여기는 47 그 높이는 또 60 이런 식으로 높이 값에 관련된 부분 여기 뭐 여기면은 27 이런 식으로 이 높이값 원점을 기준으로 높이값을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원점보다 낮은 부위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63 면 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높이값을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x, y, z 방향으로 만약에 그 우리가 지금 y축 방향으로는 여기가 298이네요. 그렇죠? 여기 298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에 대한 R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높이값을 쉽게 알 수 있는 용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다른 건 뭐 많이 쓰는 것보다 다른 명령어도 있지만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섹션 같은 경우 우리가 섹션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내부 모양을 좀 보고 싶을 때 섹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 화살표를 잡으신 다음에 왔다 갔다 마우스 이동하시면은 그 섹션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 섹션, 뭐 Y축 섹션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그 다음에 Z축 섹션 뭐 아니면 X축 섹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예제 파일을 좀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오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3번 열었는데 이번에는 툴 이그젬플 1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기 하시면은 다른 모델링이 열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널리시스 다이나믹 섹션 누르신 다음에 아까처럼 X, Y, Z 이런 식으로 섹션을 이렇게 확인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섹션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이나믹 체크가 되는데 트랜스레이션을 보시면 트랜스레이션을 누르시면은 요거를 이제 X축으로 놓고 Y축으로 저는 Y축 놓고 반전하고 싶을 때 지금은 뒷면이 이제 섹션이 되는 건데 반전하고 싶을 때는 여기 리버스 다이렉션 요 누르시면은 반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 다이나믹 할 때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래그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드래그 했는데 이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치수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을 다시 누르시면은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안 보이고 스텝을 이용하던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치수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무브 섹션이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드래그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치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치수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이동을 거리값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회전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으로 로테이션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아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널리시스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고, 애노네이션 같은 경우는 뭐 치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 뭐 싱글 엘리먼트 하나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뭐 한 번씩 눌러보시면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하고, 싱글 엘리먼트 누르시면은 내가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놓고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에 대한 거리값을 알고 싶을 때, 지금처럼 173 이런 식으로 치수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치수를 포인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뭐 다른 치수들도 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만 거의 아시면 되는 거고, 요거 외에도 뭐 R값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싶을 때는 뭐 엣지를 잡아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값, R값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값도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나머지 시스템 윈도우 이쪽 부분은 좀 넘어가고, 여기 맨 마지막에 물음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실 겁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쪽 부분은 좀 많이 사용하실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쿼리 디스텐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높이값 이렇게 뭐 클릭한 다음에 이 높이값은 96mm. 그러니까 이 치수와가 좀 다른 개념이죠. 이 치수는 이제 2D 치수로 해가지고 치수를 생성하는 개념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3D 치수를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표에서 쿼리 디스텐스, 거리와 거리 그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만약에 형상 부위를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높이를 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물음표 쿼리 디스텐스 누르신 다음에 포인트 되는 지점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21mm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을 3D 상태에서 좀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값 같은 경우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쿼리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앵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엣지와 요 엣지를 5도만큼 지금 기울어진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각도값을 엣지를 통해서 우리가 각도값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지만은 105도죠. 그러니까 5도만큼 더 90도, 그러니까 그쵸, 저 105도죠. 105도만큼 기울어진 거 볼 수 있고, 직각인 경우는 이렇게 90도가 바로 나오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또 이게 측면만 되는 게 아니라 엣지만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측면에 관련된, 평면에 관련된, 측면에 관련된, 평면에 관련된 이런 엣지도 선택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각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쿼리 앵글, 쿼리 디스텐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형상부에서 제품 모델링 한번 좀 띄워볼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샘플의 CAD에서 여기 그 SI 실하우스인가 요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형상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 모델링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X, Y, Z 축에 관련된 그 최대값을 좀 알고 싶을 때 바운디 박스 우리가 많이 활용하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또 설계를 하려면은 이 그 제품에 관련된 그 값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운디 박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지금처럼 바로 평면도, 뭐 정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 관련된 이 높이 값이 최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최대 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199.403이, 그 다음에 XYZ죠. 219.5925, 그 다음에 54.440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수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디 박스는 많이 활용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에 의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냥 확인만 하는 상태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얘를 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가지고 세그먼트로 이거를 그냥 세그먼트 형상으로 바로 나오게 하겠다. 아니면은 뭐 박스로 솔리드 형상으로 바로 나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보다 좀 더 이제 옵셋을 줄 수 있는 거죠. 옵셋 값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옵셋을 주시면은 박스 값을 좀 더 이렇게 내가 준 만큼 옵셋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x, y, z 값이 바뀐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0으로 하면은 199.5인데 제로인데 만약에 10으로 하면은 219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옵셋 값에 의해서 x, y, z도 바뀌고 또 옵셋 값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또 바운디 박스를 이용해서 솔리드를 바로 줄 건지 아니면 세그먼트 와이어프레임을 바로 이렇게 바운디 박스로 생성할 건지 아니면 다 필요 없으면 다 꺼버리면 됩니다. 센터 라인도 뭐 만들겠다면 센터 라인이 바로 또 생성되죠. 그러니까 그 이 제품의 가장 그 센터 지점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고 또 와이어프레임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운디 박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제품에 관련된 금형 무게도 그렇고 이 제품에 관련된 무게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의 무게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 클릭한 거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재질을 선택해야 되겠죠. PA냐 PP냐 우리가 이제 그 물성치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성치에 따라서 PA다 그러면은 이 제품 사이즈를 봤을 때는 현재 0.2583kg이고 여기서 또 g으로 바꿀 수가 있죠. g이 됐던 kg이 됐던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체 무게를 좀 알아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이 뭐 스틸이다 7.85죠. 우리가 물성치가 하면은 1.5kg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질에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뭐 최적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확인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어니시스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석에 관련된 거고 그거를 좀 우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또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뭐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값을 이 제품에 대한 값을 바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부위 같은 경우는 치수도 확인하고 뭐 무게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적이라든가 이런 면적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관련된 치수라든가 높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BG 뷰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카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카티아 모델링은 당연히 뭐 불러오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캣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카티아에서 그린 2D를 또 불러와서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되게 이제 뭐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BG에서는 지금 그게 된다. 그리고 되면서 또 강력하게 또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2D니까 여기는 3D 창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플롯뷰에서 플롯뷰 매니저로 들어가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카티아 제품 그 2D 그 드로잉 그 파일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치수도 확인 가능하죠. 만약에 뭐 내가 R 값을 알고 싶다. R 값을 클릭하면은 R4 여기 4R이구나. 그 다음에 거리값 뭐 거리값도 우리가 싱글 엘리먼트를 통해서 뭐 대략 뭐 이 원에 대한 관련된 센터에서 이 원의 센터까지는 5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다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불러왔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BG에서는 웬만하면 다 인식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카티아에서 그 그린 그런 캣드로잉 파일도 바로 불러와 가지고 BG에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이 BG 뷰어 모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기본으로. 그래서 가성비 대비 아마 결정하시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뭐 100만원대에 해가지고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아마 그 어떤 뷰어 모델링 프로그램보다 가장 강력하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메시 파일, 그러니까 STL 파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G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STL 파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뭐 하나만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큰데 요즘 작은 걸로. 예. 저거 또 불러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걸로 좀 불러서 용량이 좀 작은 걸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용량이 커서 불러오려면 좀 크고 용량이 작은 걸로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STL 파일, 그러니까 메쉬 파일도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은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메쉬 파일이죠. 메쉬 파일로 이렇게 STL 파일도 불러올 수 있는 와서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걸 좀 불러볼까요? 모델을 좀 불러볼까요? 모델을 좀 불러왔는데 지금처럼 보시면은 이제 많이 좀 메쉬가 많죠. R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 약간 부드럽게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STL 파일도 불러와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무거운 데이터긴 한데 가볍게 좀 들어가죠. 또 그러면서 확인을 하면은 또 정밀하게 잘 들어왔죠. STL 파일이 이런 식으로 메쉬 파일도 쉽게 불러오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비지 뷰어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가성비가 워낙에 좋은 비지에서도 이제 뭐 비지를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비지에는 아까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이 있습니다. 뭐 플러스 모듈부터 해가지고 모델링 모듈, 모드 모듈 이렇게 각각 같이 구매라 보기보면 같이 이제 모듈을 넣어서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필요한 모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만약에 우리는 지금처럼 모델링만 보고 치수만 확인하고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섹션을 확인하면서 확인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모듈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뷰어 관련된 모듈이 가장 아마 저렴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뷰어 모듈로 해가지고 비지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